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음, 미국 시장이 연 이틀 조정을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도 상당히 오늘은 하락의 깊이가 매우 컸던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좀 아프게 시장이 빠졌고 또한 수급적으로도 코스피 외국인 1조 1천억 매도의 기간 합산 1조 4천억 그리고 코스닥도 4,700억이 순매도가 되면서 양시장 양매도 장세 속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코스피도 2.2%가 떨어지면서 4,000피가 이탈이 되고 코스닥도 그나마 최근 코스피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왔었는데 오늘은 하락폭을 좀 일제히 시가총액 상위에서 키우면서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를 지켜줄지 아마도 내일 테스트가 진행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참 저는 요즘 느끼는데 스윙으로 종목을 잡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녹록하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눈에 보였던 종목이 삼성 에피스홀딩스 에임드 바이오 정도였는데 사실 삼성 에피스홀딩스 63만 원 매도한 이후에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돌파하고 63만 원에 매도를 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은 종목이 돼버렸고 에임드 바이오라든지 할 거 없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심플하게 그 회사들이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마찬가지로 ADC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셀트리온 대비해서 바이오 시밀러 기준으로 아무리 신약 개발한다고 돈을 써대도 이 정도 멀티플은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신규 상장주의 신고가다라는 거를 그냥 머릿속에 박아놓고 과거 수많은 이력이 있죠.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에코프로머티라든지 근년 나왔던 내용이고 그 전에도 여러 종목군들이 그런 식으로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지금도 그런 흐름에서 종목군들이 가는구나. 가장 가깝게 보면 2, 3년 전에 두산 로보틱스가 그런 흐름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10월 달에 정말로 신규 상장주가 매우 많습니다. 11월부터 해가지고 매일같이 신규 상장주가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그 종목군들의 대금이 적지가 않은 거죠. 오늘 아크릴 대금 1조 거의 8천억이 터져버리고 쿼드 메이슨 3천억에다가 TMC 4천억 나머지 몇 개 좀 더해버리면 벌써 신규 상장주 안에서 에임드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삼성 오피스도 마찬가지인데 4, 5조가 터져버리면 나머지 이 수많은 종목에 들어가야 될 분산돼야 될 자금들이 빠져서 그 종목군들에게 가버리는 이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참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역시나 또 이런 시장에 오니까 또 과거를 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기본 종목군들이 많이 고달팠던 흐름이었는데 지금도 좀 그때와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지간 지금 시장이 뭐가 안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뭐가 지속적 언급드리지만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수급으로 지금 움직이는 시장에서 연말 어찌 보면 윈도우 드레싱을 만들고자 하는 어딘가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자기네들 윈도우 드레싱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드는 붐인 것 같아요. 펀더멘탈, 재료, 이슈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차트 차트 관점에서 그냥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시장을 계속 이번 주는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이 지나면 분명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간에 얼추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겠죠. 시장의 변동성이 말이죠. 왜 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하냐면 지금도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게 현대무백스오는 한 15% 올렸다가 장중에 2%까지 뺐다가 에임드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똑같습니다. 막 폭등시키고 프로티나 한 10 몇 프로까지 쭉 올렸다가 또 급락시켜버리고 이런 게 사실 정상일까요? 프로티나 아침에 이제 매매해서 수익은 내기는 했는데 이게 정상일까요,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인위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위적인 시장은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카페에서 확인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AI 섹터 하락 지속되는 과정 속 국장 제약과 로봇 섹터까지 급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장 초반에 1450개였는데 오히려 종가의 지수가 더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좀 줄어든 거는 또 의아한 일이 좀 발생을 했네요. 참 재밌는 시장의 흐름이고요. 좌우지간 제약과 로봇 섹터까지 급락해 버리고 이 수급들이 여전히 신규 상장주에서 맴돌고 돌아가고 하는 시장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주 수급 집중되는 쏠림, 말 그대로 개별주 종목 장세가 계속돼 버린다, 바뀌지가 않는다. 정말 이런 거는 답답한 거죠. 섹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의 이슈에만 지금 국한된 시장이다. 그럼 그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에서만 그냥 단기 트레이딩 해라.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아니면 그냥 홀딩이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물려도 홀딩이고 올라도 홀딩이고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하면 잘못하면 지금은 먹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으니까 안 하는 게 낫다. 좀 기다려보자. 이 관점이다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로만 일단은 대응하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에임드, 바이오도 다 신규 상장주니까요. 지금은 자, 오늘 시장 보면 양시장 다 하락 종목수 월등히 많은 가운데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부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나스닥 선물까지 일제히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장 흐름이다. 어제 이제 연기금에서 이 환율 스와프 연장을 내년 말까지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더니 바로 또 올려버립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냥 고착화돼 버려 가지고 환율이 이걸 바꿀 수가 없죠. 과거의 흐름은 분명히 위기가 터지면 순간 스파처럼 확 올랐다가 한두 달 이내에 다 내려오고 했는데 이렇게 장기화되는 거는 뭔가 그냥 고착화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참 답답한 노릇이고요. 환율은 그래서 환율이 더 폭등한다 한다 해가지고 주식이 폭락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오늘 수급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게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게 중요한 하루고요. 아침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9시 15분 이때 코스닥 마이너스 3천억 찍었습니다. 이미 아침에 팔놈들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대놓고 던져버리면서 하락하고 끝내 이 선을 오후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반등을 실패하더니 쭈르륵 밀리고 수급도 단 한 번도 돌아서지 못하고 코스피도 단 한 번도 돌아서지 못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답답한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이 다 떨어졌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앱스홀딩스 빼고는 방어주 성격의 KTNG, 제약원은 전부 다 전멸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몇 개, 제약바이오 몇 개 말고는 답이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웠던 시장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미국 시장도 연말을 앞두고 산타가 와야 되는 판에 사탄이 왔다라고 합니다. AI 버블이라는 사탄과 함께 오늘 그간 셧다운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고용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전일 반등에 실패한 AI 진영 종목들이 일단은 프리장에서 그러니까 데이장에서 좀 밀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한 양매도의 종가까지 좀 이어지면서 코스피 4천 이탈하고 코스닥도 지수적으로 잘 버텼으나 오늘 시총상위가 일제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하락하더니 추세를 위협하는 흐름이라 사실상 보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피 시장은 최근 사실 계속 별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코스피 조금 만기 전에 이수나 삼성전기 같은 친구가 버텨줬는데 이수는 만기 때 공매도가 무려 어마무시하게 대차 잔고가 늘어나더니
공매도 포지션 잡혀버린 것 같고 삼성전기는 그나마 잘 버팁니다. 시장에서 조정을 좀 받는다면 코스피 반등에 소외되지 않을 뭐 몇몇 종목군들이 있겠죠.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우량주들이 떨어지면은 분명히 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나머지 대형주는 일제히 조금 모르겠다 지금은. 다 기다려 보고 싶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신 코스닥이 지수가 2주 가까이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라는 기대감을 근거로 해서 금리나 기대감까지 근거로 해가지고 내년도 CES, JP 모건 등 근거로 해서 지수가 꺾이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사실 알테오제가 펩트론이 먼저 꺾였죠. 9조 좀 넘었다가 지금 6조대까지 떨어졌고 알테오젠이 29조 거의 30조 갔다 지금 오늘 22조 7천억까지 빠졌으니까 여기서 두 종목에서 한 13조 날려먹은 거예요. 13조 이상 한 13조 10조 정도 날려먹고 또 그 빈자리를 에코프로 형제가 끄집어 올렸는데 오늘 빠지면서 여기서 다시 한 5, 6조 날려먹고 아무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기준에서 종목군들을 빼면서 뭐 로봇주들의 시총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최근 12월 달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제약바이오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신규 상장해봤자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시총이 오늘 뭐 에임드바이오 장중에 5조를 넘겨버리면서 재밌는 일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기존에 이런 종목군들의 시총을 유지했던 이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펀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머지에서 시총이 커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팔고 그걸 사야 되는 분산 효과가 발생하면서 다 힘들어지는 이러한 일이 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다.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지나도 그렇고 항상 이렇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느꼈던 하루고요. 어디까지 말했지? 자, 아무튼 이러던 시장이 오늘은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해야 될까? 일제히 장 초반부터 외인의 초대량 매도와 함께 로봇도 제약도 다 빠져버리는 흐름이 출현했으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무거워졌다 혹은 조정이 오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이미 조정이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조정이 시장에 와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로봇 쪽 흐름을 볼 때도 피라미드의 극을 보는 흐름이었죠. 여러분들 SPG 차트를 펴놓고 그 다음에 뭐 한국 PIM 올라갈 때 그러니까 꺾일 때 말고 올라갈 때 차트를 펴놓고 원익홀딩스 차트 펴놓고 몇몇 종목군들 차트 보면은 피라미딩의 극에 달할 정도로 피라미딩 차트 흐름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일제히 다 꺾여 버리는데요. 사실 저렇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시장이 이게 뭐 ETF 영향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조정을 받을 때도 좀 세게 받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적어도 많이 올라온 만큼 한 번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N자로 떨어지고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와야 되는데 모든 게 너무 다 급했던 12월 장세였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찰나에 뭐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혹은 또 갑자기 코스닥 활성화라는 명분 등이 좀 기관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나와야 될 시점에서 더 올려놔 버리니까 시장이 약간 이런 흐름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매일같이 여러분들 느꼈잖아요. 뭐 하루는 클로버 뭐 하루는 뭐 로보티즈 하루는 원익홀딩스 오늘은 또 현대무백스 이유가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어요. 그냥 신고가 위로 올라가면 주식은 올린다. 이게 명분이고 이유고 현재는 수급이 전부니까 이런 상황인지라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을 때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신고가를 치는 종목에서 위에 있는 종목에서 그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게 지금 낫다. 왜? 다 높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절대 낮다고는 종목군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50%를 더 갈지 10%를 더 갈지 20%를 더 갈지 이거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이 달리고 있는 열차의 속도가 바로 그러니까
안 멈춰지기 때문에 관성으로 튀어 올라가는 흐름이 많다. 이렇게만 지금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보통 주식을 싸게 사려고 할 때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패턴 혹은 이 지표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지표들은 주식을 진짜 싸게 사는 거는 엔벨로프 활용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 볼린저 밴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전부 다 우상향하는 종목이 좀 일시로 떨어져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제 최근의 흐름이 이 우상향을 끝까지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평선의 이격은 천정부지로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거는 3월선이 꺾이는지, 이 꺾이면 생명선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단기는 다 내려야죠. 이 위 구간에서 들어간 거는 다 내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시장 전체를 진단을 내립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유동성과 우리나라의 환율을 이렇게 미친 듯이 올려놓은 정부의 돈풀기, 지속되는 돈풀기로 인해서 광의 통화가 이번 달에도요. 와, 저는 이게 뭘 찍어낸 거는 몰랐는데 오늘 한국은행 보고서를 장 끝나고 봤는데 70조가 늘었어. 도대체 이 돈을 다 어디다가 지금 풀고 채권을 어디다 발행을 했으며 이 돈이 왜 풀렸는지, 나는 이걸 보면서 와, 우리나라가 환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거를 장 끝나고 제 눈으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사실상 이게 주범이구나. 개인들 보고 외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한다라고 뭐라 하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한다고 뭐라 하고, 이게 아니구나. 나라가 돈을 찍어내는 게 도대체 이 돈들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미친 속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는 어려운 시장 같아요. 단타 말고는 정말로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스윙이든 투자의 관점이든 이 부분은 인정하고 보는 게 맞겠다. 지금은 단타의 구간이 계속 진행 중이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하나하나 보면 로봇 쪽 흐름을 볼 때 피라미딩의 극을 본다라고 했는데요. 뭐 그런 흐름에서 오늘 뭐 현대 무백스 하나 올라왔고요. 제약바이오 쪽도 트렌디한 이슈로 이어졌죠. 바로 화이자의 인수,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 데이터 잘 나온 거. 그래서 일동제약은 되게 합리적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조정을 보이는데 며칠 더 빠지면 좀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ADC 관련해서는 지금 각 증권사마다 산업 리포트가 계속 나와요. 제약바이오 쪽에 ADC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삼성에피스 홀딩스, 그 다음에 에임드바이오가 특별하게 좋았죠. 특별하게 좋은 겁니다. 그냥 특별하게 좋은 거다. 왜? 신고가 위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 대비 강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 폭등을 할 이유가 충분했다. 이 정도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도 3월선 꺾일 때까지만 보는 게 좋겠다. 왜? 신규 상장주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뚜렷하게 호재가 무지하게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재료적 가치가 무지하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막 빠지는 제약바이오가 너무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아닙니다. 수급이 분산돼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의 조정이 아무래도 고용보고서도 있고 이번 주 BOJ도 있고 금요일 미국 선물옵션 동기 만기도 있다 보니 약간 무거울 듯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얼추 좋은 종목들의 대주주 양도세 발 회피 매물은 얼추 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렇게 된 거 어쩌겠습니까? 기다려보고 주 후반에 바닥을 다지는지 보면서 재정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자, 매일같이 요즘 신규 상장주가 상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이러한 친구들을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까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자원은 한정적이라 윗돌 빼서 아랫돌 받쳐야 되느니
다른 쪽 자금 빼서 신규주들 들어가고 하는 게 지금 매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이 신규주에 쏠린다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은 상태에서 아크릴이라는 종목이 더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재료적 관점에서 시장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죠. GPU 금액의 10%를 수익으로 채취할 수 있다. 이게 뒷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어. 저도 이거 기사 보고 다시 이제 회사 정보 알아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GPU가 이 100장을 누군가가 10억, 그래 100억에 산다라고 치죠. 근데 얘네 거 아크릴 거를 써서 하면 이 100장을 안 사고 90장을 사도 되는 거예요. 90장을 사도 100장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크릴이 말한 거는 3에서 40%의 성능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100장 살 거를 뭐 70장 사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00억 쓸 거를 70억을 써도 똑같은 효율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얼마를 세이브하냐? 30억이 세이브됩니다. 30억을 줄이죠. 그러면 30억에 10%인 3억을 수취하는 거예요. 수수료로 3억을. 이 구조입니다. 100억에 10%면 10억인데 이거, 근데 이게 3에서 40%만큼 이렇게 줄어들어서 GPU가 줄어드냐? 혹 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저 기사 보고 와 했어요. 예, 우리나라가 26만 장 하면 26조니까 10%면 이 회사 2조 6천억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잡고 봐야 되지 않나.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엄청 뜨겁게 좀 시장에 작용을 해준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삼성 에피스 홀딩스 조 단위로 매일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유동성 블랙홀을 맞고요. 에임드도 3일선까지 빠지기 전까지는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대어는 RG노믹스고, 내일도 이제 우주항공 쪽에 무슨 스페이스 해가지고 상장을 하는데, 내일도 이제 그 신규 상장주 돈 몰리는 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크릴이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의 마지막 상장이 끝나면 네, 시장 정상화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이제 내일 뭐 삼성 에피솔딩스 M도 지켜는 볼 것 같고요. 아크릴이라는 종목도 뭐 시간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을 거예요. 좀 봐볼 것 같고요. 그리고 매지온, 네, 매지온은 NXT에서 지금 좀 종목을 좀 들어가 있는데 내일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임상 데이터가 좀 잘 나와서 리포트 같은 거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 기대로 좀 매주는 좀 들어가 있고요. 테슬라발 자율주행 관련해서 퓨런티어가 조금 반응은 보이는데, 거래량 하고 이런 흐름은 좋은데 회사 환경이 예전처럼 잘 나가지를 못해서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단기에 반짝할 것 같다 정도고, 우주항공 쪽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솔직히 이제 위로 살 종목을 내가 찾기가 어려워서 엊그저께 계속 하림지주 숏 때려라, 그 다음에 샤베스틸 위로 올라왔을 때 51,900원이 평단이니까 숏 때려라, 얘는 이 자리가 숏으로 보인다, 떨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는 44,000원의 전량 엑시스를 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뭐 이런 프론티어 강하긴 하지만 우주항공처럼 강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 좀 듭니다. 오히려 차라리 보려고 한다면 차라리 현대차 계열의 종목군들이 나중에 밀려버리면 그냥 그쪽에서 기회를 찾는 방법이 좀 낫지 않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로봇 쪽은 조정을 좀 더 빡세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장주들은 살려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봇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신 리포트지만 내용 자체가 좀 좋아요. 오늘 2차전지가 대폭락이 나왔죠. 근데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2050년도까지 로봇 시장은 경을 봅니다. 경 이상. 시장 규모를 2경에서 3경을 봐버려요. 로봇이 14억대가 돌아다닐 거며, 이로 인해서 가장 많은 성장을 할 거는 뭐다?
배터리가 1450%가 아니라 배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이니까 지금 25년 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결국 지금 배터리 매우 힘든데, 저도 배터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4분기까지는 어렵겠다, 내년에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내년엔 좀 기회를 잘 노려봐야죠. 내년 기회를 잘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하나 갖고 있어요. 삼성 SDI 하나 갖고 있는데 그냥 수익 실현도 안 하고 그냥 얼추 그냥 들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수익 나도 안 팔았고 20만 원 초반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게 전부예요. 지금 배터리는. 자, 그리고 뭐 반도체는 좀 과도하게 빠진 감이 좀 있어요. 최근에 반도체 쪽은 정말로 리포트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대만에서도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빠집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살 사람들이 다 사버려 가지고 더 이상 안 사주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탔기 때문에 니네들 안 데려갈 거야, 내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는 거가 필요하고, 조선 쪽은 뭔가 지금 요새 돈이 안 돌아. 예, 핵심은 요새 돈이 안 돌아요. 요새. 그러니까 핵심은 군함하고 잠수함이지 않습니까? 결국 조선에 이 활력을 넣었던 거는 군함하고 잠수함인데, 이쪽에 이슈가 좀 안 붙어서 그런 것 같다. 이 부분은 분명 트럼프가 뭔가를 해결해 주겠죠. 혹은 가격 메리트가 좀 더 생긴다든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자, 원전 쪽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가 나왔습니다. 오후장에 마이너스 3%에서 갑자기 플러스 2%까지 올라가더니 수주가 나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현건도 그리고 한정기술도 지금 오늘 두배일도 수주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가.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수주까지 다 반영했구나. 시장에서는 이것까지 다 반영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뭐 이 대통령 탈모 봄 수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대통령 당선 당시에 그 공약이었죠. 탈모에 대한 공약.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 아크릴 뭐 고점에서 폭락 나오고 막 그 변동성을 줬던 부분들도 돈이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위더스 제약 매매했고 상한가에서 다 팔았습니다. 단순 테마로 보십시오. 단순 테마로 유통사들이기 때문에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함정이 돼버려서 오히려 이런 그 정책 테마가 좋긴 하지만, 새로이 대통령이 나올 때 그때가 중요하죠. 그때가 중요하니까. 자, 오늘 뭐 시장 특징은 매지원하고요. ENCL 2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ENCL이라는 것은 삼성이 투자해줘서 아마 상장했다든지, 아무튼 스피노프 해서 얘가 상장했다든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프리장에서 상한가 좀 들어갔고, 매지온도 프리장에서 상트라이 하고 있는 거 흐름인 것 같네요. 자, 지수를 잠깐 보면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잘 버텼는데 일단 깨졌죠. 이때가 코스닥이 하나의 기준봉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준봉의 중심인 뭐 21선을 일시적으로 깨서 45일선에서 반등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 횡보를 했던 구간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조금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오늘 4000P가 좀 무너지면서 박스권을 보려고 해요. 뭐 나쁜 말로 하면 쓰리봉 맞고 떨어져서 이 저점 테스트하러 가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건 전적으로 미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자, SK 하이닉스 보면 45일선에서 어제 반등 좀 떨어지는데요. 하이닉스는 대형주는 저는 이걸로 보고, 떨어지면 이 볼저밴드 하단 이탈하는지만 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단에서 반등하고 대형주 매매는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같이 펴놓을까?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다 똑같아요. 볼벤에서 이렇게 좁은 그림을 그리는데 볼벤 하단 오는지, 삼성전기도 볼벤 하단, 지금 볼벤이 꺾였죠. 꺾였으면 이 결국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볼벤 하단 내려왔을 때 흐름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뭐 대형주는 뭐 별로 없어서 뭐 HD, 현대, 중공업 내려오는데, 이런 데도 다 볼벤 하단에서 걸려가지고 올라오는 거니까 볼벤 하단 지지하는지. 하나오션 등은 이미 끝나서 얘네들은 볼 필요는 없고요. 전력인프라 쪽은 최근에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산일을 좀 보유했다가 그냥 뭐 약수에서 팔아버렸는데, 산일정이라든지 대한전선이라든지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했던 TC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있죠. TC 머티리얼즈, 얘는 이제 프리장 안 나오게 해놓은 차트여서 그런데, 지금 이쪽에 HVDC 쪽에 종목군들이 그렇게 나쁜 거 같지는 않네요. 나쁜 건 같지는 않고요. 메지오는 아까 제가 종목 들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상 못 닫아가지고 상 바로 직전 99,000원에 방금 아까 걸어놓고 다 팔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종목군들 HVDC라든지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계속 체크는 하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려운 부분인데 체크는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제약바이오 볼게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 올려놓고 지금 모양상으로는 단기 고점이 좀 나왔죠. 지금 이런 구간들 뭐 볼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첫 5일선이라든지 장중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떨어지면 이 구간마다의 반등 성격을 내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3분봉으로 나눠보면 10분봉으로 보면 이게 3일선이기 때문에 내일에 이제 5일선 구간에서 반등하는 거, 반등하고 다시 깨고 내려오면 하락이 좀 깊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그냥 보는 게 좋고, 에임드 바이오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했어요. 과했기 때문에 내려와서도 근데 그냥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 흐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크릴이 오늘 아크릴이 대폭등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저도 매매는 여러 차례 했는데 뭐 중간중간에 이게 이제 워낙 그 폭이 커서 적게 모은 게 아닌데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3, 4%,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등이 막 5%, 7%, 여기서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온 게 23%막 이러는데 매매를 했는데 좀 만족스럽지가 못해. 왜 이 타이밍에 잠깐 밖에 나갔는데 폭등했고 여기서도 밥 먹고 왔는데 점심시간에 폭등해가지고 이 두 번 타이밍을 다 놓쳐버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대금 많이 터져서 내일 어찌됐든 여기서도 좀 눌림이나 흐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규 상장주가 좀 어렵죠. 좀 어려워서 현대 무벡스 장 초반에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돌파가 순식간에 나와서 돌파 매매 정도 좀 봤었고요. 지금 로봇주가 마땅히 볼만한 게 없어서 나중에 뭐 로보티즈가 떨어지면 1등 종목을 봐야죠. 지금은 로보티즈, 그다음에 SPG 감속기에 어떻게 떨어지는지 흐름 보면서 SPG,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티즈가 어느 정도, 틱스가 어느 정도 빠지는지 이 정도 흐름만 좀 체크하시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D&D 파마텍 최근에 이슈라든지 메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 구간이 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들어가서 뭐 종목을 본다면 철저하게 이제 뭐 순절 선 이런 거 뭐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안전장치는 마련해 놓고 봐야 되겠죠. 모멘텀은 지금 봤을 때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알테리가가 가지고 있으나 임상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모멘텀은 D&D 파마텍만 있는 것 같다. D&D 파마텍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봅니다. 최근에 보면 지금 선물 쪽 하방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고려아연 좀 못 본 게 좀 아쉬웠고, 어제는 한진칼 좀 들어갔고, 세아베스틸 이런 거 여기서 들어간 거죠. 여기서 꺾일 때 좀 들어가서 한번 팔고, 아침에 좀 떨어졌을 때 한번 정리하고, 나머지는 떨어졌을 때 정리하고, 할인도 마찬가지로요. 우주항공 쪽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떨어졌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이거 테마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기준봉을 만들었고 이런 종목이 조정을 좀 보이다가 나중에 올라가죠. 한 예로 이런 고영이라는 종목을 봐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쭉 죽였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쭉 죽였다가. 그러면 그때 기억해서 이런 미래에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어제 언급했던 녹십자 이런 거 많이 급락하면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돈 잘 벌고 중국 시장이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하게 된 SK 바이오팜도 사실 떨어지면 어, 떨어지면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종목군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지금 시장이 노이즈가 많고 좀 그래서 예, 오늘은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네요. 자, 내일도 신규 상장주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종목을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